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자산과 생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수치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108,282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코로나 때도 버텼는데 이제 좀 나아지겠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일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의 구조적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만 명대를 유지하던 폐업자 수가 2023년 98만 6천 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폐업 사유 중 절반에 가까운 48.9%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영상에서 그 원인과 지금 가장 위험한 업종 10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골목 상권의 급속한 붕괴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다니시던 동네 골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년 전만 해도 북적이던 식당들, 카페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서울 시내 한 상가 건물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처음이라고요. 실제로 자영업 폐업 폐기물 처리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면 간판을 떼고 집기를 버리고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합니다. 그 폐기물의 양이 사상 최대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청년 창업의 급감입니다. 2025년 1분기 청년 사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었던 소매업과 음식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1분기 소매업 청년 사업자는 12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6천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창업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폐업 급증입니다. 은퇴 이후 직업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운 고령층이 치킨집, 식당, 편의점 등 각종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침체로 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9.04%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1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유식업 폐업률은 16.2%, 소매업은 15.9%입니다. 전체 폐업자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거의 절반이 이 두 업종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매업 폐업이 약 29만 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음식점업과 부동산업 폐업이 각각 15%와 11% 정도의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창업 후 생존율은 어떨까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창업 1년 후 생존 확률은 64.4%입니다. 10개 중 6개 이상은 일단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5년 생존율은 36.4%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2020년에 문을 연 가게 100곳이 있다면 2021년에는 64곳이 남고 5년이 지난 지금은 36곳만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치킨집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창업 3년 내 폐업률이 38%에 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치킨집 폐점률은
14.2%였습니다. 개점률 14.4%와 거의 맞먹는 수치입니다. 문을 여는 만큼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023년 기준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5.6%, 일본 9.5%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월 수입 100만원 미만 사업자가 2019년 611만 명에서 2023년 922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많은데 돈을 못 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숫자들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위험한 업종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음식점입니다. 일반 음식점 폐업률은 2021년 8.3%에서 2022년 8.7%, 2023년 9.8%로 높아졌고 지난해 10.4%에 이르렀습니다. 19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음식점은 폐업하기 무섭게 새 업소가 또 문을 열지만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카페 및 커피 전문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늘었던 카페가 내수 부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카페 사업자 수가 전년 동기 평균 대비 743명 감소했고 폐업 지원 신청은 1년 만에 64%나 급증했습니다. 셋째, 치킨 전문점입니다. 전국 치킨 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39,789개로 2020년 42,743개보다 거의 3,000개가 줄었습니다. 넷째, 소매업 전반입니다. 소매업 폐업이 전체의 3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류점, 화장품 가게, 식료품 가게의 5년 생존율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다섯째, 호프집과 간이주점입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3,000개 이상이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서민업종으로 집단 감염 우려에 직격탄을 맞았고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중개업소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수수료도 없고 고정비만 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PC방입니다. 창업 3년 내 생존율이 31.6%에 불과합니다. 10곳 중 7곳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덟째, 노래방입니다. PC방과 함께 대표적인 밀폐 업종으로 코로나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분식집입니다. 서울 시내 호프집, 치킨집, 분식집이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3,076개에 줄어들었습니다. 열째, 휴대폰 판매점입니다. 창업 3년 내 생존율이 43.8%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온라인 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부진의 장기화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는 인구 고령화, 고용 불안에 따른 소비 위축, 중장년층 자산의 부동산 편중 등을 내수 부진의 구조적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났고 소비 여력이 줄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이니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당초 1.7%에서 0.7%까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건설업 부진과 내수 침체의 이중고가 민간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 및 사회적 원인도 있습니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을 더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도 문제입니다. 통상 분쟁, 환율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기업들조차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자영업이 무너집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었고 과당 경쟁으로 많은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카드채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댐에 물이 차올라 금이 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압력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나면 자영업 매출도 회복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사이에 버티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더 현실적입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 중 4곳, 40%가 영업 적자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이 2021년 50%에서 2023년 80%를 넘어섰고 올해 초 80% 후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의 94%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첫째,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업종 선택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피하시고 5년 생존율이 높은 업종을 살펴보십시오. 미용실 57.1%, 펜션과 게스트하우스 53.1%, 교습학원 52.8%, 스포츠 교육기관 52.2% 등이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습니다. 둘째,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고정비를 최소화하십시오. 임대료, 인건비, 재고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시고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셋째,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전에 재개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폐업 지원 제도,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폐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45%를 차지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창업 5년 내 폐업률이 94%에 달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에 들어섰습니다. 과거처럼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숫자를 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경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불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는 업종과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